그리고 이제 설암TV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지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호신술을 익혀가지고 상대를 하시고 상대를 교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럴 지능이 없으니까. 오늘 1부는 정신의학 공부입니다. 1부 정신의학 공부, 정신의학 공부로 마음의 호신술을 익히자는 취지. 윤같은 넘겨짚기 하지 말기. 호심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좋았어. 오케이.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취약한 게 아니고. 이 틀딱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이었으면 옛날 군대였으면 이런 얘기 하면서 요즘 애들이 육체적으로 되게 나약한 것처럼 얘기해요. 개소리죠. 왜 그렇죠? 왜 개소리일까요? 요즘 애들 씨발 다 우량하라고. 옛날에 다 멸치새끼들이었고. 요즘 애들이 육체적으로 더 나약하지 않아요. 올림픽 기록을 봐. 점점 단축되잖아. 어차피 잘 처먹고 잘 자고 안 두드려 맞고 이래서 육체적으로 더 나쁠 게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죠.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어요? 공격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사실 내가 정신적으로 공격을 당할 일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정신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게 너무 많죠, 사실. 꼭 나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내가 긁히는 일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 정신적인 호신술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나르시시스트 공부는 설암TV님께서 심지어 오늘 올린 영상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스케줄이 바빴는데 집에 돌아오는 차에서 이걸 들었어요. 제가 운전을 좀 빡세게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듣습니다. 노래도 안 듣고. 근데 이제 타호 같은 거 운전할 때는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봐요. 그리고 설암TV님께서 딱 3시간 전에 그들의 머릿속에 잠시 들어가 보기,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 되어보기를 하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되어보기. 되게 쉽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부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걸 남한테 설명하는 능력은 상타치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뛰어난 인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게 적어요. 아는 건 잘 설명해. 근데 아는 게 적어. 그게 내 한계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설암TV님 같은 분들은 설명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딱 저의 상위 호환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색드립은 내가 더 잘 친다고. 나도 나만의 장점이 있지. 설암TV님께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보는 방법이라고 해서 당신께서 우연히 체험해본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어요. 설암TV님께서 최근에 고민거리가 많으셨대요. 그래서 카페에 갔대. 카페에 가서도 머릿속에 계속 고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차를 입으로 마시는지 코로 마시는지 모르고 이렇게 마시고 있다가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가셨대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이 잠겨 있길래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볼일을 못 보고 손만 씻고 나왔대. 그래서 진짜 되게 오래 쓰네 이러고 딱 나왔는데 문 열고 나오니까 앞에 여자 화장실이 있는 거야.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나르시시스트 특, 자기 안에 자기밖에 없어요. 집비 몰라. 딱 이거 4글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설암TV님께서 고민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 버리신 거야.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남자 화장실에는 보통 소변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인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고민 때문에 너무 뇌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조차도 인지를 못 하신 거야. 손 씻고 나올 때까지 인지를 못 한 거야. 그리고 여자 화장실 마크를 보고 알게 된 거지. 내가 나온 곳은 남자 화장실이구나. 마찬가지로 나르들은 머릿속에 자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리에서 주인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것인가?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대화하고 있어도 뇌의 50%는 자기 생각밖에 없어. 최근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나르 한 명 있잖아요. 그 나르한테 당신의 동료하고 함께 팟캐스트 찍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게스트분의 말을 끊으시나요?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었다. 정말 이기적인 대답이죠. 근데 심지어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걔. 뒤에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꾹 참고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게스트가 무슨 말을 시작해. 딱 한 두 마디 했어. 두 마디 하면 치고 들어와요. 아, 그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얘기가 끝나고 나면 게스트가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러면 걔가 또 그니까요 하면서 또 지 말을 해. 이게 씨발 한 20번 반복되는 거야. 이 패턴이 20번 반복돼. 게스트가 그게 레드필 지식에 따르면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어쩌고 저쩌고거든요.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싸빠르 뻐꾸르거든요. 개소리야. 씨 몰라 걔. 근데 왜 그런다고? 지삐 몰라. 그러니까 얘는 상대가 말하는 거 앞부분을 듣고 그 뒤에 뭐라고 할지를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끼어든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앞부분 내용을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어붙일 수 있는 게 생각이 나면은 절대로 못 참고 말을 뿌지직 싸는 거예요. 실제로 별 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걔랑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다 표정이 개 썩어 있는 거야. 헛소리를 삑삑 하는데 자꾸 제 말이 맞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나르시시스트하고 비슷한 상태가 종종 어쩌면 꽤 자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다가 어디에다가 막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무언가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은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인지력도 굉장히 떨어져요.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가리 속에 지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지 특별해 보일지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능이 안 그래도 별로 안 높은데 그 지능 중에서도 한 50%를 걷다 쓰니까 사실상 지능이 한 반토막쯤 나 있는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IQ가 낮지 않더라도 멍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실제로 멍청해지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 실제로 보긴 좀 어렵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나오는 되게 가난한 사람들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은 이상한 선택을 자꾸 하잖아. 왜 저 선택을 하지라고 하잖아. 저만 해도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젊은 나이에 200만 원 빚져도 갚으면 되잖아요. 내가 뭐 사채빚 지는 것도 아니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비로 쓰는 돈인데 그 정도는 빌려서 갚으면 되잖아. 나중에 한 두 달만 일해도 갚을 수 있잖아. 200 정도는. 근데 돈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던,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던 그런 시절이 너무 긴 사람이다 보니까 빚을 낸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리 빚진 되기 대 200만 원 빚지기에서 다리 빚진 되기를 선택하는 정말 개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능이 떨어진 상태인 거야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입원해야 된다는 거를 세 발로 기어서 집으로 왔다니까. 집에 와서 냉찜질을 하면서 나는 다리 병신이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쳐울면서. 그런 선택을 왜 하냐? 실제로 지능이 떨어진다니까요. 어떤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무언가에 사로잡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돈 걱정 때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야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떤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로잡히지 마시고 정치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실제로 지능이 떨어져요. 그냥 멍청이가 됩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리고 이걸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너무 거기에 지배받고 있으면은 컴퓨터 CPU 사용률처럼 우리 핸드폰에서 특정 앱이 내 핸드폰을 느리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계속 뇌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100%의 뇌가 아니라 30% 40%를 기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나는 내 지능의 60% 70%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나 그런 걱정이 아니더라도 또 그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멍청해지는 방법이 뭐죠? 도박 같은 데 중독되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왔던 그 카지노 보면은 거기 호구형 나오잖아요. 호구형이 눈이 막 초롱초롱 하시고 부자시고 막 몇백억짜리 한 중견기업을 갖고 계신데 뭐 1000억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1000억짜리 중견기업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를 뭐 엑시트 해가지고 말년에 행복하게 사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최민식 만나가지고 도박 맛을 보고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재산의 이미 절반 이상을 다 잃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300억이 남았어. 그러니까 존나 부자인가 봐. 존나 빨렸는데 아직도 현금이 300억이 남았어. 그러면 그 300억을 갖고 이제 그만하면 되잖아. 나이가 60대니까 300억 있으면 아직도 노후를 굉장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도박을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보통 사람들은 왜 저래? 왜 저런 선택을 해? 왜 이렇게 멍청하게 선택해? 하잖아. 근데 진짜 멍청해진 상태라니까. 도박에 중독돼서 대가리 안에 50%가 도박이야 지금. 그러면 지능이 50%밖에 못 써요. 그럼 IQ가 100인 사람이면 현재 IQ 50인 상태인 거야. IQ 50짜리가 300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최민식한테 가서 뭐라 그랬죠? 저기 동생 내가 지금 300억이 남았거든? 그 300억을 내가 동생한테 맡겨놓으면은 나한테 한 달에 2천만 원씩 줄 수 있나? 뭐 그러시죠? 이게 뭔 개X신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 도박 사업장을 운영하는 필리핀 마피아나 다름없는 X한테 300억을 갖다 바치고 한 달에 2천만 원씩만 나한테 이자조로 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 제안했다니까? 왜냐고? IQ가 50이 됐으니까. 300억이 아니고 30억이래요. 쏘리. 많이 날리긴 했네 재산. 어쨌든 맥락은 같아요. 참고로 맥락이 아닌 단어와 사실 위주로 대화하는 사람은 지능이 보통 낮다고 합니다. 그걸 어디서 봤냐면 이거랑 별로 상관없긴 한데 그 박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스스 뭐 그런 데다가 올렸더라고. 맥락이 아닌 단어 위주로 사고하는 사람은 IQ가 낮다라는 무슨 기사를 피드를 한 다음에 자기 동료 장 같네 크크크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그거 보고 아까 한 1분 40초 정도 웃었어요. 웃음이 멈추질 않는 거야. 제가 2년 넘게 지적하던 거잖아요. 너는 맥락을 읽을 줄 모르고 단어 위주로 해석한다고. 어떤 예가 있었죠? 새끼로 세서 죄송한데 박가 장한테 6개월째 왜 내 공격하냐 라고 물었어요. 장는 공격한 적이 없어요. 뭘 보고 그러십니까? 네 인스스. 제 인스스에 당신 욕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박가 내가 나를 욕했다고 생각하게 만든 네 잘못이다. 너가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장가 그럼 박씨도 흑자일스가 자기를 공격하게 만든 인스타그램을 존나게 2년 넘게 쌓으셨는데 당신도 사회적인 지능이 떨어집니까? 라고 말하니까 박씨는 흑자일스 쪼준이 말 꺼내지도 마. 이게 단어 위주 사고하는 사람 특이거든요. 장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계속 받아치려고 하잖아요. 왜 욕함? 뭘 욕했는데요? 이거 욕함? 그거 욕한 거 아닌데요? 이러이러한 거니까 네 잘못임? 그럼 이러이러한 건 당신 잘못입니까? 쪼준 얘기 꺼내지도 마. 왜냐면 맥락이 아닌 단어 위주로 사고하기 때문에 장가 건넨 논리에 서로 티키타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걸 할 줄 몰라. 이 능력이 부족한 애거든. 근데 단어 위주로 사고하니까 조지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발작을 하는 거야. 쪼준 얘기 꺼내지도 마. 근데 이런 애가 SNS에다가 단어 위주로 사고하는 사람은 지능이 낮답니다라고 올리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보죠. 그래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이런 대비 같은 걸 좀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제 인지 능력이 올라간 것 같다고 한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나 싸가지 없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인 거야. 그냥 걱정거리를 없애거든요. 저는 요즘에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걱정이 되게 하는 것들을 없애는 작업들을 그냥 수시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의 뭐 이런 삶을 운용하는 이 방식, LCK 운영법을 모르신다면 흑자일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떤 연 2개를 정리를 했는데 옛날 같이 무슨 싸워서 다시는 안 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저한테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앞으로도 만약에 생긴다면 저는 바로 정리를 할 겁니다. 마치 하드디스크에서 무언가를 삭제해버리듯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현재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해볼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집어치울 겁니다. 계속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의 1순위 유튜버이십니다. 리섬님 50만원 진짜 배슬기님만 아니면 내가 뺏어버리는 건데 적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내가 감히 비벼볼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근데 내 이 높지 않은 지능도 내 맘껏 못 쓴다면 나는 멍청한 인생을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의 지능이라도 내가 가진 거라도 온전히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죠. 나르특, 집비 몰라. 태어나서 뒤질 때까지 지능의 몇십 %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생각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병적인 거예요. 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같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걔는 그냥 성격이 같은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한날 나를 잡고 걔 팼어요. 지혜야, 너랑 얘기하기가 싫어. 너 맨날 네 얘기로 결론을 지어. 맨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네 얘기로 몰고 가. 그런 게 너무 복같아가지고 우린 너랑 못 놀겠어. 미안해, 고쳐볼게. 고칠 수 있어요. 병이 아니니까. 그냥 성격이 같은 거니까. 근데 나르는 성격이 아니에요. 성향인 거예요. 경향인 거예요. 못 고쳐요. 병이라서. 그래서 이런 걸 백날 첫날 얘기를 해줘도 어차피 못 고칩니다. 영원히 계속 이럴 거고 자기가 잘못되지 않은 이유만 계속 찾아서 얘기를 처할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불량품 같은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가 아니에요. 그냥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내 흠을 과연 찾아낼까? 혹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 평판이 떨어지진 않았나? 저 새끼들이 지금 날 뭐라고 뒤에서 얘기하고 있지?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성이 빵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좀 저랑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장 같은 사람을 봅시다. 저랑 결도 안 맞고 사이도 안 좋고 싸우고 있고 장를 봤는데 장은 잔날을 만났을 때도 어서 오십시오, 힘드셨죠, 밥은 드셨습니까, 뭐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성이 박지 않은 거예요. 장는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는 좀 떨어집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 못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잘 못하거나 사회성이 높거나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얘기를 해보자면 박는 자기를 도와주러 온 여대생을 보자마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나요? 뭐 타고 오셨나요?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하셨나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카페인 괜찮으십니까? 1도 안 물어봐. 여대생이 소파에 앉자마자 제가 최근에 흑자이스 조주인한테 너무 공격을 당해가지고 지 얘기만 해요. 옆에서 장가 여대생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도 저 아까 밥 먹었잖아요. 지 얘기만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대생이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선물 감사합니다. 이거 제 건데요. 네. 모든 게 자기 일이에요. 여대생도 자기를 위해 왔고 여대생이 들고 있는 종이 가방도 나를 위한 거고 장가 여대생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나한테 물어보는 거고 모든 게 자기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막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에 부딪히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진짜 아는 사람이 눈앞에까지 왔는데 막 이러면서 놀래기도 하고 그런 실수들을 하잖아요. 나르는 평생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실수가 너무 많고 짚비 모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상태인 건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발끈을 못 묶을 정도의 사람이 영상 편집을 해내고 이러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신발끈도 못 묶는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냥 내가 돋보이고 싶다라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 그러니까 뇌가 한 50%는 돋보이고 싶다, 잘생기고 싶다, 멋있어 보이고 싶다. 여기에 완전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발끈을 묶으니까 못 묶는 거라고 생각해. 군대 현역 가면 맞았을 듯. 못 가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나르들이 실수와 잘못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수업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돋보일 수 있을지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머릿속에서 지금 갑자기 선생님이 노래 한 곡 할 사람 있냐라고 말을 하면 나는 손을 들고 나가서 에미넴의 8마일을 부를 거야. 이러고 있는 애인데 어떻게 수업에 집중을 하겠어.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부르면 헛소리 삑삑하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이래. 그럼 선생님이 가만히 있겠어? 뭐라고 하겠지. 요즘 선생님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디 취직을 해서도 뻘 생각을 처하고 있으니까 실수를 많이 해. 그럼 상급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군대에 가도 선임하고 사이가 안 좋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도 8마일 불렀었는데 8마일을 불렀다고 표현하는 것부터 넌 랩을 못할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 근데 얘는 뻘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던 주제와 맥락과 벗어난 대답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하면 자신의 망상을 부수려는 걸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망상이 뭐였죠? 내가 어떻게 하면 특별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해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 근데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에 내가 헛소리로 대답을 했어도 상대방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 라고 나한테 핀잔을 주면 이 새끼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걸 방해하는 새끼, 이 새끼는 내가 특별해지는 게 싫은 새끼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모든 사람을 싫어합니다. 무조건 자기 말대로 해주는 사람만 좋아해요. 그리고 난 여기서 좀 소름 끼쳤는데,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더더욱 말로만 당신을 위하는 척한다. 겉으로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만큼 너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나는 너를 굉장히 아끼고 위한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대요. 왜? 자기도 사실은 알아. 내가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쌓는 이 사회성에 있어서 부족한 걸 알아. 그래서 아리로만 상대와의 관계가 좋은 말만 합니다. 사랑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너를 아껴. 나만큼 널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아리로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그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뭐 에코이스트라고 부르는 나르시시스트들의 자존감 충전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이스트들의 자존감, 자신감을 빨아쳐먹죠. 결국에는 에코이스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나르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 강해 보이는 사람들만 신경 써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한테 공감하는 말 위주로 해주는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고 개밥으로 봅니다. 나 이것도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우리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안 필요로 하고 나를 좀 싫어하고 경계한다고 느끼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멀리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관심을 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한테 동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가 되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아껴주고 싶고. 반대예요. 나르들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강한 상대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내 옆에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개밥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르 주변에서 나르가 누군가와 싸울 때 옆에서 같이 싸워주고 응원해주고 도닥여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르 입장에서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이 아니고요. 개밥 새끼인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정만 신경 쓰고 있어. 옆에서 날 위로해주는 사람은 X밥이야. 이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주변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나르시시스트가 있었어요. 얘가 엄청 강한 적과 싸우게 됐어요. 다행히 동료가 있었어요. 이 동료가 정말 열심히 서포트를 해줬어요. 싸울 수 있게. 근데 결국엔 처발렸어. 적이 너무 강했어. 근데 이러고 나니까 약간 서먹해진 거야. 조금 사이가 멀어졌어. 사이가 멀어지면 나를 틈 뭐죠? 날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이 새끼들은 뇌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대. 일주일에 2번씩 만났는데 한 달에 2번 만나게 되는 사이가 되면 이 새끼가 날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뭐 이런 X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약간 사이가 멀어지니까 이 새끼가 날 공격한다고 느낀 거야. 그래서 너 이 새끼 나 공격해? 왜 공격해? 얘를 쪼았어. 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적이랑 싸울 때 되게 열심히 도와줬잖아. 나한테 이러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야 이 X밥 새끼야. 네가 날 도와줬다고 X밥 새끼야? 이 X밥 새끼? 내가 오냐 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올라탈라 그런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니까 이 나라 새끼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쌓을 수가 있겠냐고. 뇌가 잘못된 애들이라니까 얘는. 아니 정상인이면 이 강력한 적과 싸울 때 자기를 도와준 얘한테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얘랑 사이가 좀 멀어지더라도 고생했어. 다음에 웃는 얼굴로 보자. 살아남는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열심히 싸웠어. 근데 적이 너무 강력해. 그래서 잠깐 숨 쉴 틈이 있을 때 이제 몇몇 살아남은 애들이 막 숨을 들이마시고 총알 몇 발 남았어? 나 7발. 너는? 나 5발하고 수류탄 하나. 이렇게 서로 이제 눈빛을 마주쳐. 어차피 우리
된 거 알아. 우린 뒤질 거 알아. 서로 눈빛을 교환한 다음에 우리 되게 멋있었다. 우리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점심은 지옥에서 먹자! 이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다다다 하고 이제 장렬히 전사를 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주인공이 나르시시스트라면 강력한 적군과 싸우다 숨 쉴 틈이 생겼어. 너 총알 몇 발 남았어? 나 7발. 너는? 총알 좀 내놔봐. 나 5발밖에 없어. 내놔. 오케이. 아 그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억될까? 뭐래 병새끼야. 말 걸지 마. 밥새끼야. 너 때문에 못 이긴 거 아니야 병새끼야. 너만 아까 침에 총알 한 발당 한 명씩 죽였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나쁘지나. 어떻게 이딴 새끼를 씨 아군으로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신도 무심하시지. 아니 씨 강력한 아군만 있었어도 저 새끼 이길 수 있는 건데 우리 편이 개XX가 걸려가지고 나 지금 X되게 생겼잖아 병. 말 걸지 마 병. 야 나르가 주인공이면 이렇게 내용이 돼버리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함께 싸웠던 전우인데 말 걸지 마 X야. 총알이나 내놔 X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나르에다가 만약에 사이코패스까지 소시오패스까지 섞이잖아.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창문에 고개 내밀어봐. 고개 내밀어봐. 저격수 있나 보게 머리 내밀어보라고 병야. 이런 새끼들이랑 어떻게 편을 먹냐고. 나르하고는 엮이지 마세요 여러분. 나르하고 엮이는 순간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제가 요즘에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차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차에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차에 관심이 많냐면 돈이 뭐 대충 한 1,000만 원이 있다 쳐요. 차를 산다고 쳐. 업무용으로 쓸 거야. 뭐 살 거예요? 좀 깔끔 떠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면 경차를 사겠죠. 뭐 캐스퍼를 살 수도 있고 스파크나 모닝 같은 걸 사겠죠. 그러면 세금도 싸고 연비도 뭐 아주 좋진 않지만 얼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깔끔하게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겠죠. 근데 걔는 어떤 선택을 했냐. 한 중준형쯤 되는 차 수동을 샀어. 왜? 나는 운전이 너무 좋아. 일하면서 운전을 많이 할 거야. 기왕 운전 많이 하는 거나 맛있게 하고 싶어. 수동으로 이러면서 운전을 한 거야. 가끔 어디 대놓고 이 기어도 좀 움직이고 그 정도로 운전을 좋아하는 친구를 내가 한 명 알아요. 그 친구하고 얘기를 조금 나눠봤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최근에 나르를 만났대. 아 그러냐 고생이 많았겠다. 그래서 뭐 어땠어? 똑같았다 하지. 자기가 걔를 위해서 진짜 많은 걸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라는 말을 하더래. 그리고 걔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살면서 여자 외에 남성의 아가리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처음 들어봤대. 원래 여자 대사잖아.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거 여자 대사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현타가 왔대. 코란도 코리아. 코란도는 원래 한국 회사야 임마. 쉐보레 코리아도 아니고. 원래 그 친구가 남자를 좀 무서워해요. 좀 이상한데 토산지 모르겠지만 남성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남성다운 취미 생활을 갖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운전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그게 아닐까 싶은데 걔가 정말 언제 뭐 게이들한테 집단이라도 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남자를 굉장히 기피해. 남자들을 무서워해. 남자 있는 데를 잘 못 가. 왜 저러지 싶었어. 그 나르한테도 되게 당했던 이유가 남자잖아. 남자애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얘가 쫄아가지고 말을 못했어.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잠깐만 이건 흡사 비치가 아닌가. 이거 남자가 할 대사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이건 흡사 계집년의 대사가 아닌가. 이러면서 걔가 이제 계집으로 보였다는 거야. 계집으로 보이고 나니까 얘가 전투력이 10배가 올라가. 얘는 원래 남약 여강이에요. 남자한테는 약한데 여자한테 개세단 말이야. 얘는 여자한테는 진짜 전투력이 거의 뭐 손오공 개왕권 20배 같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자기 혼자 썸 탄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어렸거든. 여대생이었거든. 그 여대생이랑 좀 잘못되고 나니까 니네 엄마 아빠 데려오라고.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나 X발 교감 선생님인 줄 알았잖아. 부모님 모시고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 정도로 여자한테는 강력한 애란 말이야. 그래서 걔가 그 나르 적을 여자로 인식하게 된 이게 얘는 모를 거야.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내 지인 개쎄 지금. 개왕권 20배야. 이 새끼 삐졌어 이제. 남성을 유지했어야지. 때다 봐야 돼요. 무릎 꿇으러 와야 돼. 렉서스 타고. 소름 끼치는 내용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상대의 대화를 제대로 듣질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특별해지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대의 대화를 잘라먹고 지 얘기만 하잖아. 그럼 상대도 참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불만을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르시시스트는
여태까지 내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근데 이러이러한 거는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러이러한 거는 너무 나한테 좀 상처가 되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같으면 내가 그렇게 네 말을 많이 끊는지 몰라서 미안해. 내가 그렇게 네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걸 몰라서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라고 말을 하는 게 기본인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뽀밥기가 기어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르한테 잘해주시면 안 돼요. 나르시시스트는 거의 야생동물 이상으로 사람의 관계를 서열로 놓고 판단을 하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 서열 밑이에요. 오히려 나를 적대시하고 나한테 긴장감을 들게 하는 사람이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르한테 잘해주면 안 됩니다. 그냥 밥이 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평소에는 내 눈치를 그렇게 보던 이 새끼가 평소에는 내가 무서워서 눈치만 보던 새끼가 실제로 무서워하고 실제로 눈치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한테 잘해줬다는 이유로 내가 말을 끊어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 새끼가 감히 나한테 지적을 해? 날 이기려고 들어? 주변 사람들이 여태까지 나를 배려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는 행동들을 내가 무서워서 눈치 보는 거라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기정사실화 시켜놓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정신 연령이 매우 낮았던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초딩이나 중딩 때. 내가 걔 X밥새끼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었어. 그러면 안 되지만 있었어. 근데 걔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개겨? 그러면 당신은 그 밑에 애한테 너가 얼마나 X밥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까요? 우리가 애새끼 같을 때는 후자의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가 늙어 뒤질 때까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던 거를 나를 배려해준 거를 나한테 쫄아서 감히 나한테 거스르지 못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상태라 그랬죠. 그리고 얘들이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나르시시스트의 틀린 점을 지적하면 얘는 논리적인 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없는 새끼니까 새끼가 기어오르네 찍어 눌러야지 밟아야지 이 새끼 아주 그냥 싹을 밟아둬야겠어 버릇없는 새끼 가 되니까 대화가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둘이 왜 싸우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일상생활 어떻게 함? 온라인에서 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여태까지 실제로 억울해서 쌓여왔던 얘기를 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 입장에서는 조작 주작이에요. 기억이 없어요. 진짜로 기억이 없어요. 왜죠? 안중에 없으니까. 어떤 상태냐면 저도 사실 좀 자주 그러긴 한데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긴 한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망상을 하고 있어. 엔탈 생각 막 그런 거 하고 있어. 근데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했어. 얘기하는 건 알아. 근데 뭐라고 하는지 몰라. 조금 있다가 오빠 그거 됐어? 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 이런 경우 여러분도 있죠. 딱 그 상태인 기야. 제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르하고 친해진 거야. 근데 그 나르가 뭔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딱해져 버렸어. 딱해지면 안 되는데 딱해서 잘해줬어. 나르시시스트는 딱해서 잘해줘도 나한테 잘해주면 X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르한테 X밥으로 찍힌 거예요. 근데 얘는 나르가 불쌍하니까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병문안 가실 거죠? 안 간다는 거야. 왜? 사회성이 X박았으니까. 그래서 병문안 갈 선물까지 준비를 해서 손에 직접 쥐어주면서 이거 갖고 병문안 꼭 가세요 라고 한 거야. 얘는 내심 뿌듯했어. 나 착한 일 했다. 천국에 한 발자국 더. 근데 나중에 가서 얘가 네가 날 위해 뭘 해줬는데 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꺼낼까 말까 하다가 그 얘기를 꺼냈어. 예전에 어머니 아프실 때 내가 이렇게 하게 했지 않습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언제 그랬는데? 네가 뭘 줬는데? 그거 버렸는데? 왜 이러냐면 실제로 고마웠던 그 기억을 지금은 싸우는 상태니까 안 좋게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얘가 병문안 가실 거죠? 라고 할 때도 인터넷 슈퍼스타 나는 GDD를 이을 인터넷 슈퍼스타. 손에 뭐가 들려있는 거야. 뭐지? 엄마한테 가. 병문안을 가. 엄마 줬어요. 인터넷 슈퍼스타. 백만장자. 이따가 무슨 옷 입지? 이러고 그냥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진짜로. 진짜 심신미약 상태라고. 심신 슈퍼스타 상태라고. 이질을 해버리니까 한 1년 있다가 얘가 그때 제가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뿅 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진짜 오늘 영상을 보고 설암TV님이 혹시 내 주변인인가 싶었어. 혹시 내 주변인이라, 나 모르게 유튜브를 하는 내 주변인이라 내 주변에서 내 지인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신가 혹시? 그래서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해석해준 영상을 올려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 이거 나도 나른가? 너무 이 온 우주를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건가? 아무튼 뭐 우연치고는 너무 소름 돋게도 최근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너무 완벽하게 해설해 주셨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르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점이긴 해. 내 지인 이거 보고 있나? 너 억울하잖아. 문제는 걔도 진짜 억울한 상태라는 거야. 이게 진짜 웃기지 않아? 너무 웃기지 않아? 뭐 난 내 일이 아니니까 웃길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데 웃겨. 걔 진짜 억울한 상태인 거야. 연기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주변인들은 나르를 상대할 때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 서로에게 너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설암TV님 오늘 올라온 영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너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보면 알잖아요. 이 새끼 때문인 거 알잖아. 얘가 이 상황에서는 얘가 피해자인 거 알잖아. 얘가 피의자고 주변은 다 알아. 근데 얘는 진심으로 이 새끼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이 새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나르시시스트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만 집착하고 목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대화로 풀려고 애를 쓰게 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나르시시스트들은 인간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토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이겨서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일념하에 상대방을 더 비난하고 공격할 뿐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지인분, 현재 나르시시스트하고 싸우고 있는 제 지인분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대화는 포기하세요. 토론은 포기하세요.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를 포기하세요. 그딴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널 더욱더 강하게 공격해서 무릎 꿇려서 승리하려는 생각밖에 없답니다. 나 웃긴 게 만약에 나르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내가 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 얘기를 듣고 다른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들이잖아. 만약에 어떤 애가 되게 큰 단점이 있었어. 너 이거 단점이잖아. 만약에 얘기를 하면 얘가 부정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나요? 아닌데? 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함으로써 마치 과거에도 난 그런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약간 정치질 혹은 자기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병적인 나르라면 너 이런 애잖아. 단점을 알려줘도 너 이렇게 하면은 안 좋다.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어차피 못 고칩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이런 걸 경계했어요. 왜냐면 얘가 진짜 나쁜 애인데 내 말을 듣고 그거를 순식간에 고친 다음에 다음부터 착한 사람 행세를 계속 해버리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나만 붕 뜨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얘기해줘도 어차피 안 변해요. 어차피 못 바뀌어요. 그것이 나르다까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걔를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암TV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인지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빡달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빡달이라서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공허한 대화와 무의미한 노력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호신술을 익혀가지고 상대를 하시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가르치고 상대를 교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지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르 같은 거를 성격으로 생각하시니까 너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 좀 고쳐보는 게 어때? 아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능이 좀 낮으셔서 어떤 실수들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경계선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지적인 장애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지금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조언을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지능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르를 상대하실 때
나르가 하는 잘못들이 성격적인 걸로 보여도 너 성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능이 떨어져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 나르 입장에서는 너 빡인데 똑똑해져 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서 어차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마시고 그냥 개무시하시고 없는 인간 취급하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싸움 하다가 나한테 맥주 붓는 여친은 헤어져야 함? 그러니까 나 패고 헤어질지 그냥 헤어질지 고민하는 거 맞지? 헤어질지 만날지 고민하는 거 아닌 거 맞지? 정신과에서도 안 되나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나르시시스트는 못 고친다고 사실상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런 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정신의학과 선생님들 영상을 봤을 때는 좀 넌지시 돌려서 25살이 넘어가면 좀 좋아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신의학과 선생님들 중에 나르시시스트 다루는 걸 보면은 그 새끼들 못 고친다고 아예 박아버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2년 전에는 제가 찾아봐도 그런 분들 잘 없었는데 돌려서 얘기했었는데 여친이 장원영급이어도 맥주 부으면 빰 싸다고 갈기고 팽하지. 그렇진 못할걸? 장원영이 내 머리에다가 맥주를 부으면 장르가 바뀌어. 액션이 아니야 그건. 그냥 뭐 그레이의 몇십 가지 그림자 그쪽 장르로 바뀌지. 애초에 장원영급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망상이죠. 그렇죠. 최근에 제 바뀐 생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카리나가 장원영보다 위라고 생각했거든.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누가 더 가치가 높은 인간인가. 연예인이니까 같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들은.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엊그저께 장원영이 군대 간 영상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장원영이 위인 것 같아요. 뭐 카리나 씨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냥 인간으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진심으로. 이거 제가 영포티라서 40살 처먹고 아이돌 얘기하는 게 더러워 보이니까 덜 더러워 보이기 위해서 꾸며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장원영 씨는 이제 사람으로 안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어떤 창작물의 캐릭터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느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이 되나 싶어요 사실. 뭐 신까진 아닌데 그냥 뭐 만화 캐릭터 보면은 에반게리온의 뭐 레이도 그렇고 그 아사카냐 이름 뭐였지? 아키라? 아사카? 사쿠라? 뭐 아무튼 그런 역캐들 나오잖아요. 약간 그냥 그런 걸 보는 느낌이에요. 차은우하고 장원영 투탑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강민견 유튜브에 나왔는데 이상형이 존경할 수 있는 남자래. 노벨상 같은 거 받아야 되나? 근데 요즘에 여자분들이 이상형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라고 하면 남자들이 좀 싫어하잖아.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 만나겠다는 거 아니냐. 젊은 사업가 만나겠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약간 장원영급, 뭐 카리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런 급에서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는 나는 되게 이해가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장원영 씨라고 보면 아니 저 친구는 막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거기 뭐냐 프로듀스 나가가지고 1등하고 무슨 프로젝트 그룹 스케줄 되게 바쁜 거 존나게 소화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아이브하고 거의 뭐 몇 년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이돌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공부도 하고 외국어도 익혀서 영어도 잘하고 영어는 뭐 어렸을 때부터 잘했다고는 하지만 영어도 점점 더 늘고 일본어도 잘하고 거기에다가 외모도 가꾸고 운동도 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진짜 얼마나 되겠어. 뭐 상위 0.01% 이내에 들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라면 좀 인생을 낭비한 X는 존나 안 만나고 싶을 것 같긴 하거든. 그 비슷하게 느껴진 게 사실 서현 씨야. 소녀시대 서현 씨가 최근에 그 짠한역 나왔는데 나도 다는 안 보고 그냥 쇼츠만 몇 개 봤는데 서현 씨가 약간 내가 아까워서 연애를 못 하겠어 요 부류인데 그 소위 그 밤 여자들이 제가 아까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게 서현 씨도 중3 때인가 고1 때 데뷔해서 워낙에 열심히 10년 넘게 소녀시대 생활하고 연기자로 이게 변하면서 처음엔 욕을 먹었지만 이제 연기도 곧잘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소녀시대랑 뭐 이런 거 활동하면서도 자기 개발 멈추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을 낭비한 새끼를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같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산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전 이해가 되고 그냥 자기 관리 좀 하고 외모 관리 좀 하고 성형 좀 때려 쳐박은 다음에 전 제가 아까워서 못 만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능이 떨어져 보이긴 해요. 존경받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사실 무조건 돈만 많은 사람은 아닌 듯한데 제가 이제 레드필에서 완전히 등 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뭐 일단 뭐 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초에 정이 떨어졌지만 진짜 등을 돌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레드필 지식에서는 개집 상남자 알파 메일이면 여자를 때려도 바람을 펴도 여자가 떠나지 못한다.
여자한테 막대해도 여자가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 동네에 무조건 한두 집구석이 있었듯 마누라 맨날 패고 술만 처먹고 밤에는 이제 그 집에서 앙앙 소리 몇 번 나고 그 아주머니는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거기서 기구한 인생을 사는 그런 집구석이 우리 어렸을 때는 항상 있었거든요, 동네에. 그런 게 알파메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개신들이구나, 이런 개신들이 있나. 걔네들 입장에서는 기둥서방이 알파메일이에요. 지 꼴린 대로 살고 싶고 여자 막대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알파메일이야. 저는 이게 결국에는 찐따 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찐따들일수록 일진녀한테 끌리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찐따였던 애들, 뒤에 쭈구리였던 애들, 이런 애들이 이상한 성 패티시가 생겨요. 청년을 좋아해요. 왜냐면 일진 애들한테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당하든 간접적으로 당하든 혹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저 개새들, 내가 망상으로 저기 있는 백과사전으로 이마를 찍은 다음에 저기 있는 화분으로 저 새끼 턱주가리를 날리고, 이런 망상만 하루 종일 하던 이런 새끼들이 일진하고 같이 다니는 그 교복 줄여 입는 여자애들 있잖아, 염색하고 막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을 보면서 집에서 복수를 존나 했거든. 가만 안 둬 이러면서 바지 내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학교에서는 걔 병인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내 문 열지 마, 훈발 뜰 거야 이러고 방문 팍 닫은 다음에 아까 나한테 개집했던 일진 옆에 있던 혜정이 뒤졌다 넌 이러면서 바지 내리고 이질을 하니까 걔 병 같은 성관념 같은 게 생겼단 말이야. 얘들이 청년한테 끌려요. 저는 사실 약간 반대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유부남이고 나이도 먹었고 해서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제 20대 때 취향을 조금만 밝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지? 얘 원래 이랬나 싶게 숨겨진 글래머에다가 얘 몸매가 좋았었구나 싶게 드러내지 않는 몸매가 좋은 여자였는데 평소에는 검은 뿔테 같은 거 쓰고 머리 묶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였는데 알고 봤더니 약간 슬롯한 면이 있네? 이런 거에 좀 끌리거든요, 저는. 일진년은 보면 그냥 면상에 스트레이트 받고 싶어요. 빨려나, 네 남자친구가 싸움 잘하지 네가 잘하냐? 빨려나 맞짱 뜨자 개같다 이러고 이제 인중에다가 스트레이트 박아버리고 싶거든요, 일진 짱년들 보면. 저는 그런 여자한테 끌리지 않고 약간 우등생 뿔테 안경 그림을 좀 좋아하거든요. 형이 더 변태 같아. 닥쳐 이 새끼야.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찐들이 일진 년들한테 좀 끌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개밥인데 인터넷에서 알파메일 거리면서 레드필 지식에 빠져들고, 그 알파메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둥서방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같냐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자한테 함부로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예쁜 여자가 나한테 쩔쩔매는, 내가 함부로 해도 날 떠날 수 없는, 낮에 내가 귓방맹이 올려치고 술 먹게 돈 가져오라고 소리를 꽥꽥 질렀지만 밤만 되면 내 밑에서 앙앙거리고 다음날 아침에 서방님 일어나셨어요 하면서 나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이 나의 피지컬 때문에 나를 떠날 수 없는 이런 개 망상병 걸린 찐따 새끼들을 보는 게 괴롭죠. 예전에 해리가 군대 예능 나왔을 때도 그랬어. 뭐가 그랬는데 너 또 머릿속으로 이상한 상상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이어 붙여가지고 댓글을 쳤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몇 번 얘기했을 야. 모범생 패티시 흑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슬탄 모범생 그냥 모범생 말고 학생 회장의 패티시 그거지. 뭘 좀 아네. 흑자 진짜 꼴자라림. 고맙다. 42살에 꼴자랄이라는 명예를 받다니 고맙구나. 남자다운 남자 읽지도 않고 차단하겠습니다. 아이디만 봐도 그 새끼인지 알겠어. 읽지조차 않겠습니다. 난 저 새끼한테 기회를 한 3번 줬어. 그리고 3번 다 이 개새끼는 기회를 짓밟아 버렸어. 이제 저 새끼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습니다. 가서 환불해 이 새끼야. 너랑은 이제 대화 안 해. 꺼져.